살은 빼는 것보다 유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워터입니다.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식단 없이 운동 없이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헬스톡 채널 김미경 박사님의 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라이프 스타일로도 손색 없는 간헐적 단식. 그렇게 빠지지 않던 저의 체중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13kg를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 잡고 살 빼주는 식후 걷기. 연구 결과로 확인된 식후 걷기의 다이어트 효과와 건강 효과입니다. 밥 먹고 바로 10분 걸어주는 것만으로 식후에 치솟을 혈당 걱정이 해소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인슐린 저항성, 당뇨, 과체중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다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식후 걷기를 활용해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면 살이 잘 빠진다고 하는데요. 잠을 못 자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렙틴이 감소하는 반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그렐린은 증가합니다. 때문에 수면 부족 상태가 길어지면 살이 찌게 된다고 하네요. 내가 먹는 것들이 내가 된다. 다이어트 공부하면서 이 말을 처음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있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몸은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무심코 먹어왔던 쿠키나 빵, 케이크 등은 정제탄수화물의 일종인데요. 정제탄수화물은 영양가는 없으면서 칼로리만 높은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도정되고 정제되는 과정에서 장내 유익한 식이섬유나 필수 비타민, 미네랄은 제거되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제된 음식일수록 소화 흡수가 빨라 정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증가합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고혈당을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세포 안으로 넘쳐나는 혈중 포도당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인슐린은 고혈당을 저혈당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인슐린에 의해 세포로 유입된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기회도 없이 대부분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떨어지면 또다시 밀려오는 배고픔을 무엇보다도 정제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고 하네요. 체중 감량에 있어서 확실한 방법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밥상에서 식이섬유의 비중만 늘려도 체중 감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제로 칼로리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시간을 늦추고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식욕 조절도 돼서 식이섬유만 잘 챙겨 먹어도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채소류, 과일류, 통곡류, 씨앗류, 견과류, 버섯,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당 지수 확인하고 살 안 찌게 골라 먹자. 당 지수가 낮으면 살이 안 찐다고 하는데요. 당 지수란 일정 양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포도당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도정되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당 지수가 높습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 그리고 흰 밀가루보다는 통밀로 된 국수나 빵이 상대적으로 당 지수가 낮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등은 빠른 혈당 상승의 주범입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등과 같은 달콤한 과일 또한 당 지수가 높습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함께 섭취하면 다른 음식에 당 흡수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방법에 따라서 당 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삶거나 데치는 조리법이 당 지수를
덜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조리법입니다. 체중 감량되는 조리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채소는 가능한 최대로 섭취한다. 두 번째, 설탕,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소화한다. 세 번째, 가능하면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네 번째, 질 좋은 음식 재료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다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할 때 TV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보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항상 유튜브로 뭐 경제방송이나 이런 걸 듣는다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항상 켜놓고 있는데요. 먹는 동안에 먹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마인드풀은 인지하는, 주의하는 또는 신경 쓰는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채로 먹지 않고 허겁지겁 먹지 않고 먹을 때는 음식에 집중해서 맛과 향을 음미하면서 즐기면서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한 상태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음식 섭취량은 마인드풀 이팅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았고 식사 이후 음식의 추가 섭취 역시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마인드풀 이팅을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식사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천천히 먹고 한 입 한 입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답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간헐적 단식에 도전을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면 성공을 했는데요. 13kg까지 감량을 했는데 제가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는데 먹지 않는 날 마음껏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이 음식 점식, 뭐 정크푸드라든지 정제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을 참 많이도 먹었어요. 그래도 섭취한 칼로리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는 성공을 했지만 얼마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해보았거든요. 피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이렇게 나에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식습관에 커다란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에서 배운 것처럼 이대로만 따라한다면 나의 건강과 체중은 당연히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팁이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하루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비만의 원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은 반드시 해야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몸무게 측정을 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음식 섭취량을 찾아서 그날 먹은 음식들을 기준으로 체중의 변화를 살피다 보면 현재 몸무게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음식의 적정 섭취량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이어트 비법을 원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익숙해서 들어봐도 크게 끌리지 않는 대단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죠. 이 평범한 내용이 우리를 날씬하게도 다시 살이 찌지 않게도 만들어주는 우리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비법입니다.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다이어트의 답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 무조건 살 빠지는 다이어트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책대로 공부하셔가지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